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이사가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요. 11만 주나 내던졌는데 그 이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충격으로요. 주가가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저는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거의 피바다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식시장이 또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매그니피스 세븐과 그 주변의 웬만한 주식들 전부 다 거의 오늘 줄 폭락을 했습니다. 자, 뭐 이따가도 들여다보겠지만 오늘 뭐니 해도 관세 충격이 막 여기저기 터지면서 매크로 상황들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 성장주들, 큰 주식들 오늘 완전히 줄줄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볼까요? 2.14. 와, 마소 2%대면 정말 많이 빠진 거죠. 자, 그리고 애플 1.57입니다. 역시 애플이 강해요. 그리고 엔비디아 오늘 웬일입니까? 8.69%나 줄 폭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엔비디아는 최근에 제가 분석해 드렸죠. 근데 분석해 드린 게 무색할 정도로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건요, 사실은 지금 8.6% 떨어지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PR이요, 애플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됐어요. 애플이나 지금 아마존이나 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이 정도면요, 엔비디아가 성장률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은 훨씬 더 지금 주가가 저렴해진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공포감이 질려가지고 막 그냥 욕만 나오시잖아요. 근데 더 냉정해지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가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뭐 중국의 딥시크랄지 이런 경쟁자들 등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AI 쪽에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여러 우려 염려들이 겹치다 보니까 한 번씩 몰리게 되면요, 막 떨어지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도 공매도가 많이 붙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들은 파티를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뭐 엔비디아에 욕심냈던 분들은요,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이럴 때 또 줍줍해서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3.42%. 오늘 뭐 빅테크들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도 2.07%. 여러분, 아마존은요, 중국의 이 관세의 영향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따가 우리 중국 관세 뭐 이런 것들 다 들여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구글이 2.07 빠졌고 메타도 1.97입니다. 메타도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이 미래 전망은 참 좋거든요. 근데 다 같이 빠질 때는요, 역시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2.84 빠졌습니다. 테슬라 흐름 좋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전체가 다 흘러내리니까 같이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보통 전체 매크로가 안 좋으면요, 같이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오늘은요, 이 여러 가지 지금 매크로가 동시에 겹쳤어요. 그래, 그 매크로 이슈들을요,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매크로들이 엉망진창인데요. 자, 일단은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요,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요, 기존에 additional 10% duty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0% 정도를 더 추가하겠다.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25% 기존에. 근데 이 중국의 10%를 예견했는데, 근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더 10%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더 올렸어요. 이게 이제 그 10%니까 기존의 10%에서 또 10% 하니까 이 전체 total amount new tariffs가요, 무려 20% 이르게 됩니다. 자, 20%는요, 그러면 지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중국 그 물건들에 대해서 관세가 얼마가 붙었냐? 13%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3%로 올라갔었는데 여기에 20%를 더하게 되니까 도합 얼마입니까? 33%가 붙는 거예요. 자, 33%의 관세?
그럼 이쯤 되면 장사 그냥 그만두란 얘기죠. 보통 마진을 뭐 한 10% 먹는다, 뭐 5% 먹는다,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20% 먹는 기업도 30%나 지금 33% 됐어요, 전체가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마진을 도대체 먹지, 이제 계속 그냥 적자 생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33%, 기존에 13%이렇게 20%가 더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물가에 바로 직격탄을 주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관세를 때리는데, 지금 왜 기존에 10%에서 왜 또 추가적으로 올렸는가, 이런 질문도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너무 사실은 이 캐나다하고 동맹국들에는 25%를 해놓고 중국만 왜 10%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0%만 하더라도 전체가 23%니까, 기존에 13%에서 23%잖아. 근데 중국엔 더 때리겠다, 직접적으로 해서 10%더 올린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중국이 보복 관세 하겠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더 때려주지, 이렇게 더 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세요. 지금 초록색으로 하려 보면요, 중국이 당연히 뭘 준비하겠습니까? retaliatory measure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기존에 원래 이 retaliatory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맨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agricultural product, 원래 알려진 바로는요, 미국산 농산물들 있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대규모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미국 농산물은 뭐 대두랄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지, 소위 말해서 소위 먹이에 주는 그런 여러 어떤 뭐 옥수수랄지 이런 것들을 다 수입할 때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에다가 바로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농산물만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초록색으로 하얀 거 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에너지는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제가 분석해 드리고 있는 게, 기름값을, 즉 오일 가격을 계속 빠르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게 트럼프의 의도라고 했죠. 오일 가격을 떨어뜨려서 전반적인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의도를 아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관세를 딱 때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런 겁니다. 너 죽고 나 살고 이게 아니고요, 서로 그냥 죽이고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미국도 현재 33%가 올라가 버리면 물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엄청 많아요. 그게 지금 올라가니까 미국도 물가가 바로 뛰는데, 근데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산에 대해서 이렇게 때린다?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 그게 가격 자체가 올라가겠죠. 돼지 사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돼지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중국은 안 그래도 소비를 안 해요, 힘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더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 관세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니까요, 시장이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그냥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10%가 아니라 20%라니까 다들 놀래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뭐 중국은 중국대로 관세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고,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트럼프가 오늘 인터뷰에서 기자들하고 대화하면서 No room left for Canada and Mexico라고 합니다. 야,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 아예 뭐 지금 여유를 줄 룸이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 tariffs 바로 set to take effect입니다. 바로 이제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지금 뭐 내일부터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이것도 데미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The Tax Foundation Estimate, 즉 Tax Foundation이라는 기관에서요, 분석을 했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에 트럼프의 관세, 그때도 밀고 들어왔죠. 그때는 들어서자마자 관세를 막 때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가 낯설고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그때는 뭐 시장이 너무 혼돈스러웠죠. 그때도 관세를 막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관세를 계속 그때도 했었죠. 근데 그때 관세가 미국의 GDP를요 0.2%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을 줄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거는요. The proposed tariffs this week against Canada, Mexico. 캐나다, 멕시코에게만 관세 때리는 거 있죠. 이번에 25%가요. 이게 그때 2018년도 19년도 트럼프가 관세 때렸던 것보다 이걸 더 뛰어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보다 GDP 성장률을 더 하향으로 만든다? 그러면 0.3, 0.4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더 과격하게 진행하니까 사실 미국의 GDP가 더 떨어지는 거 알고 있을 텐데도 이렇게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이 관세를 매기고 있죠. 지금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는요 억울해요. 왜냐? 트럼프가 한 달 유예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그 관세 때린다 그래놓고 한 달 유예를 해줬죠. 근데 그때 서로 물밀 작전으로 국경을 더 강화하겠다. 우리가 돈을 써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순찰대를 쓰고 돈을 더 투입해서 국경을 확실히 문단속하겠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죠. 뭐 펜타닐이랄지 마약 들어오고 뭐 불법 체류자들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걸 아예 지금 이제 니네 비용으로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캐나다는 자기 돈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렸고 멕시코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때만 하더라도요 멕시코나 캐나다는 이제 이렇게 국경을 강화하면 또 한 달 유예했으니까 한 달 뒤에는 이제 뭐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한 달 유예한 거 보면 이거 안 하려나 보다 그냥 협박용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뭐 웬일입니까? 그냥 이게 바로 진행돼 버려요. 한 달 뒤에 또 그대로 진행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국경을 강화하고 트럼프를 위해서 했는데 동맹국이라서 트럼프를 위해서 했는데 관세는 또 그대로 나와요. 한 달 뒤에. 그럼 국경에도 돈을 쓰고 국경 경비에다가 돈을 많이 쏟았는데 또 지금 관세가 25% 그대로 두들겨 맞아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라는 사람에게는요. 동맹 같은 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철저히 실리 외교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해요. 트럼프는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바이든이나 옛날에 우리 공화당의 우리 부시 일가 뭐 전부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전의 미국 대통령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맨이고 실제로 회사 뼛속까지 그냥 기업인으로 살아왔고 기업의 이익이 나느냐 아니냐 모든 게 협상이면서 그리고 뭐 동맹이기 때문에 좀 봐주고 이런 거요. 지금 그런 접근을 하질 않아요. 오히려 더 지금 독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전에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너네들 지금 전부 다 우리 미국을 베껴먹고 있지. take advantage 했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has been taken advantage of 정말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동맹국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 뭐 성조기 들고 휘둘고 그럴 의미 없어요. 뭐 자꾸 밖에 나와서 성조기 휘둘면서 우리 동맹이라는데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미국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동맹은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대통령 바뀌고 대통령의 그 이념 생각에 따라 다 바뀌는 거예요. 트럼프는요 그냥 다 기업적 생각으로 접근해요. 거기에 무슨 이념이랄지 이런 거 없어요. 괜히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잘해줘. 그런 착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국가 대 국가는요. 미국이 동맹 맞아요. 그걸 잘 활용해서 그렇다고 해서 동맹이기 때문에 다 내어준다? 제일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조기 같은 거 흔들지 마세요. 왜 흔듭니까? 그게 오히려 더 빌미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 밖에 나가서 자꾸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트럼프는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뭐 캐나다 무슨 양보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트럼프가 뭐 과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매크로입니다. 자, 드디어 둘이 그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쇼를 한번 하고 났어요. 드라마를 한번 찍고 나서 자, 그 이후에 트럼프가 이제 군사 지원을 멈추겠다. 이런 그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기자들에게.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이 설전이 있고 나서요, 그 조리돌림 당하고 나서 젤렌스키 떠난 이후에는 트럼프가 즉답을 내놓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원조를 끊을 것인가라는 질문 받았을 때, 지금 이야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리더십들하고 뭐 다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백악관에서 회의를 했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대화 중에 있다 얘기했는데, 자, 근데 판결이 나왔어요.
트럼프가 미국의 군사 지원 우크라이나에게 멈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멈추게 되면요,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이제 혼란에 빠지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천연가스 가격 뛰어오르죠. 이제 뭐 앞으로 이 러시아가 그러면 완전히 지배할 것인가? 뭐 다양한 지금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더 밀어붙이면요,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이거 진행할 수가 없어요. 유럽이 계속 지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답이 없는 지금 뭐 벼랑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엄청 커져 버리니까 유럽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확실성 커지니까 지금 뭐 주가가 다 충격을 받죠. 막 어마어마한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이렇게 되면 군사비 지출 더 해야 되죠. 늘려야 되죠. 안 그래도 트럼프가 니네 나토 비용 더 올려, 니네 GDP의 2%, 2.5%, 3%씩 더 올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뭐 이 유럽이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이 굉장히 지금 그 트럼프가 더 지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혼란의 근원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잘 해결해야 됩니다, 본인이. 자,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이 매크로가 이렇게 난리치니까 주식시장도 요동치는데 이럴 때 멘탈 잘 잡으세요. 이런 건 다 비가 지나갑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테슬라 그 이사진의 의장이죠. 자, 테슬라 체어가 로빈 덴홈이라는 분입니다. 자, 왼쪽에 사진에 우리 여성, 이번에 그 의장 아니겠습니까? 자, 포브스지에서도 뭐 이 뽑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리더십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로빈 덴홈이 자, 이번에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또 알려졌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팔았다는 소식 알려드렸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보도를 누가 하고 있느냐도 보시면 로이터가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요, 항상 이런 소식들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로이터는요, 기본적으로 테슬라하고 적대 관계입니다. 그 테슬라가 싫어요. 그리고 안에 로이터의 기자들하고 뭐 이 로이터의 어떤 관계자들이 아마도 그 테슬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광고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후원을 받고 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과거에도 보면 뭐 리콜 관련된 거 로이터가 할 때 리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리콜에 대해서 그 뭐 35만 대 했다 이러는데 그 알고 보면 그 리콜은 전부 다 이 소위 오버 디 에어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업데이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 나오는 순간 이미 다 수리가 돼 버렸어요. 온라인으로. 그런 건데 그걸 꼭 그냥 그렇게 머릿 기사로 해서 헤드라인을 삼으니까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테슬라에 대해서 주가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자꾸 그런 접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이터는요, 꼭 이런 거 항상 먼저 알리죠. 자, 뭐냐? 그리고 테슬라의 이 의장이 테슬라 주식을 무려 3,300만 불어치를 쓸어 담는 게 아니라 내다 팔았다라는 거죠. 자, 빨간색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월요일 날 이제 오늘 공개된 거거든요. 보통 이제 파일링 하면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게 오늘 나타났는데, 자, 이 댄 홈은요, 그 라빈은 2018년도부터 테슬라의 의장이 됐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전체 보드 체어 의장이 됐는데,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액수는 3,300만 불 정도인데 11만 1,239 이제 주죠. 그러니까 11만 주 이상 내다 판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왜 의장이 왜 팔았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뭐 곳곳에서 뭐 테크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팔았는데 야, 의장이 팔았어? 테슬라 주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제 또 계속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공포 분위기를 더 조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지난달에도요, 그때 데이터 나온 거 공개된 거 보니까 그때도 4,300만 원어치 팔았어요. 같은 숫자를 팔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의장이 지난달에도 팔았다는 데이터 나왔고 이번에도 또 한 11만 주 정도 팔아서 3,300만 불을 확보했다. 라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장이 팔다 보면요, 그런 의심들을 자꾸 받지 않습니까? 야, 테슬라 주식에 미래가 없어 그렇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투자하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의심이 많죠. 왜냐면 내부자가 거래하게 됐을 때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팔고 막 같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개미들만 눈물을 내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굉장히 그 주식시장에서 비도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게
사실 그런 사고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뒤에서 조작하고 이러다가요, SEC가 철퇴를 가해버리면 엄청나게 위험해져. 기업 자체의 존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함부로 하잖아요, 미국은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은 주식시장 안에서 기업들의 윤리, 도덕성, 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개인 주주들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주식시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줘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 기업 뭐 이렇게 망가지고 살 이래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찌됐건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때려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버려요. 그 전체 시스템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징계를 크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이 안에서 이렇게 팔고 하는 것들이요, 막 어떤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해서 미리 팔고 그렇게 사기치는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꼼수를 쓰지 않아요. 그냥 미국은요, 뭐 최악은 누구건 간에 그냥 돈이 필요하면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너무 한국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내부자가 또 팔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내부자가 파는 게 허다해요. 이 팔란티어 보세요. 뭐 팔란티어도 계속 뭐 올랐을 때 팔았죠. 엔비디아 jen슨왕도 어마어마하게 팔았잖아요. 그때 주가 많이 올랐을 때요. 그리고 또 뭐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가가 오르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좀 실현해서 본인도 좋은 거 뭐 사고 싶고 또 투자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액수를 보세요. 뭐 자꾸 이 택가들이나 이 기사가 로이터가 또 뿌리니까 뭐 밑에 댓글이랄지 여러 사람들이 지금 또 퍼 나르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다들 내부자가 팔았다, 뭐 주식시장의 위기다, 뭐 테슬라의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여러분, 액수를 한번 보세요. 3,300만 불요? 여러분, 미국 해안가에 뭐 집 연예인들 갖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 뭐 1,000만 불, 2천만 불, 3천만 불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집 한 채 큰 거 해안가에, 여러분 이 정도 테슬라의 체어인데 안 사고 싶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이 스탁 옵션 많이 받은 게 있는데 팔아가지고 집도 장만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고향에 재단에다 기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다가 기부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새삼스럽게 뭐 여러분들이 오버할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뭐 주가도 이렇게 계속 많이 흘러내렸는데 파는 것 자체가 또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한국 같지 않으니까 그 돈 필요하면 판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제법 올랐으면 판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요, 굉장한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가 패스트푸드 체인점하고요, 계약을, 파트너십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고 하는 햄버거도 팔고 하는 이런 그 아주 또 유명한 그 패스트푸드점이거든요. 뭐 맥도날드랄지 인앤아웃이랄지 이런 그 패스트푸드점인데, 자, 이 패스트푸드점이 그동안 그 테슬라와 계속해서 이 파트너십을 맺자고 요청을 해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무려 100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미국에 있는 레스토랑에다가 설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합니다. 자, 핑크빛으로 하는 부분이 누가 요청했냐면요, 스테이크 앤 쉐이크가 먼저 요청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테슬라가 찾아가서 야, 우리 거 깔아야지, 야, 우리 슈퍼차저 깔아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스테이크 앤 쉐이크가 직접 테슬라에게 요청했고 머스크와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미 벌써 이 이 스테이크 앤 쉐이크의 지점에 6개 지점에서 벌써 사인을 했고요. 그 슈퍼차저를 까는 걸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20개의 지역은요, 이미 디자인을 리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consider all sites approved, 그러니까 지금 그 이 테슬라 측에서는요, 지금 모든 현재 100개를 요청했거든요. 100군데에 100군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 플러스니까 100군데 이상의 현재 체인점에, 이 패스트푸드 체인이니까 모든 지역에다가 이 지역에다가 슈퍼차저를 좀 고려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락인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컨펌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띠냐?
이거 제가 아마 2년 전, 한 3년 전인가요?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 굉장히 많은 패스트푸드나 음식점들이 테슬라에게 이런 파트너십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은 아예 테슬라가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있는 곳에 레스토랑을 아예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둘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 지금 이렇게 이 패스트푸드점들이요. 테슬라에게 슈퍼차저를 요청하는 건요. 이거는 본인들이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자기들 마당 앞에다가 설치를 해주기만 하면은 서로 윈이라는 거예요. 서로 윈인. 왜냐? 지금 소위 스테이크 앤 쉐이크도요. 테슬라 소유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테슬라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소위 말해서 패스트푸드점에 들러서 여기서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차 충전기가 없어요. 충전하는 데가 없으면 여기 안 가려고 하거든요. 요즘은 테슬라 운전자들이 충전하면서 한 30분 정도 이제 차를 충전해 놓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도 해야 되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지금 테슬라 소유주들이 여기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소유주들은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있는데 그 근처에 바로 이 음식점이 있으면 거기로 가겠죠. 그리고 다른 음식점에 만약에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있다라게 나오면요. 그 음식점을 가는 거예요. 그 음식점이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거기 가서 밥 먹고 충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혜자예요. 즉 테슬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유리한 이 어드밴티지인데 사실 여러분 지금 테슬라 운전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 충전소가 있는데 레스토랑을 찾아가니까 지금 레스토랑들도요. 생존 게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유치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크 앤 쉐이크가 먼저 has asked 테슬라에게 요청한 거예요. 야, 니네 슈퍼차저 스테이션 깔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도요. 다른 많은 이 체인점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겠죠. 마치 지금 스타링크를 항공사들이 너도 나도 야 우리도 할게 하는 것처럼 다 깔리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되는 건데 테슬라 슈퍼차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얻는 건 뭐냐? 자, 대략 한 몇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요. 일단 첫째는 이곳에서 이렇게 이 셋업을 해주게 되면요. 서로 보통 셋업할 때에 여기에 이제 이 장소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소위 이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주 오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자기들의 체인점을 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따로 장소 부동산을 사지 않더라도 여기에 공짜로 여기다가 설치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테슬라인들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테슬라 운전자들에게. 그래서 공짜로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곳에서 이 고객들도 같이 유치하면서 테슬라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가지고 결국은 또 돈벌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지 않고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게는요. 앞으로도 이게 더 많은 이제 체인점들이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갖다 달라고 협약하자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 테슬라야 어차피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테슬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득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에서 FSD가 계속해서 테스트되어지고 실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호기심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도 중국 차이니즈 드라이버죠. 중국 운전자가 FSD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정말 미국에서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테스트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산길이라고 합니다. 산길인데, 산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차를 몰고 가보면요. 밤에는 정말 깜깜하잖아요. 햇빛이 없고, 그리고 불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밤에는요, 산길이 정말 까마득하죠. 정말 캄캄합니다. 그리고 이 산길에 지금 이번에 촬영한 데는요, Narrow라고 합니다. Narrow Winding Mountain Road예요. 그러니까 길이 정말 좁아요. 한 대 지나가기도 벅찬 거거든요. 두 대가 지나가려면 거의 스치듯이 천천히 지나가서 비켜갈 정도로 굉장히 그런 거고요. 그리고 길이 막 꼬불꼬불 있습니다. 계속 막 길이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산길이 보통 사실 자율주행도
그렇고 우리도 밤에 사람도 밤에 운전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또 이 불빛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쉬운 거 아니죠.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근데 테슬라 자율주행을 켜고 가봤대요. 산골에서. 근데 보통 이런 산길들이 보통 이제 한국에 이런 산골들 많잖아. 길이 좁은데 막 불빛도 없고 이런 으슥한 데가 제법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도 한국이 기억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산길을 다닐 때에 길들이 그래도 넓고 이렇게 반듯반듯하면서 나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지금 산길에 정말 그 길이 좁은 길에 이런 길들이 중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이 굉장히 많잖아요. 산에 가보면. 근데 이 길을요, FSD가 하는데 기가 막히게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운전자가 연신, 와, 정말 이렇게 캄캄하고 안 보이는데 이렇게 운전을 잘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앞에 보세요. 저기 화면에 보면 앞에 이 반대편에서 차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 반대편에서 지금 그 이 차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얘가 지금 나중에 지나가요, 왼쪽으로. 근데 이 지금 좁은 기자 한 대만 지나가도 벅찬데 이 둘이가 천천히 해서 FSD가 개입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서로가 비켜가지고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 운전자가 굉장히 감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별의별 테스트를 다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사실 근데 테슬라가 중국끼리 지금 이제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그 뭐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중국끼리 낯서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 중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도로 교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테슬라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그 길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냥 미국의 그 학습을 한 걸 가지고 중국에 투입했는데도요. 웬만한 걸 다 커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악하는 거예요. 와, 이거 중국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요. 야, 지금 이게 미국에서 한 것이 이 정도까지 성과가 나타난다? 이 정도로 부드럽고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한다? 피해갈 때 또 천천히 갈 때까지 다 판단한다는 걸 보면서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도 금방 따라잡지 않겠냐. 그러니까 중국의 도로 환경들을 금방 학습해서 테슬라가 중국도 지배하는 거 아니냐.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듣기는 기분 좋고요. 뭐 아직까지 중국 길에 더 익숙해져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대체로요. 굉장히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아주 정말 운전을 더 드라마틱하게 한다. 근데 이제 중국에 이렇게 그 운전하기 까다로운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지고 학습되지면 학습돼질수록 결국은요, 테슬라 점점 더 이제 중국마저도 지배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술력이 압도적이다는 얘기들을 다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결국은 나중에 다 꽃을 피우게 되면 주가 급상승으로 다 이어지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 바이앤홀드 하시면서 매크로가 지금 무너져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요,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긴 안목으로 바이앤홀드 하면요, 결국 다 복귀되고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접근하는 것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시점에 주가도 또 크게 부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켜보시면 아마 3월 달쯤 지금 들어왔으니까 3월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게 언제 바뀔지도 몰라요. 흐름이요. 금세 바뀌어버립니다. 말 한마디 해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총스티브였습니다.